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뉴스에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온통 뉴스를 켜면요.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TV든 경기 침체 기사로 정말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50bp 금리 인하를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이런 기사마저 나올 기세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최근에 데이터들 미국 관련해서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었다. 그래서 일단 7월 넷째 주 기준으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24.9만 명이 나오면서 굉장히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나 재밌는 거는 과거에 이런 나쁜 소식이 나오면 나쁜 소식이 굿뉴스다, 조만간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할 거야 하면서 코인과 주식이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이제는 좀 종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장 오래된 또 지수 중에 하나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ISM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3월 달에 50.3 피크를 찍고 점점점 내려와서 7월 달에는 46.8을 기록하면서 야, 이거 고용도 꺾이고 제조업 지수도 꺾이고 이제 침체 신호가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있죠.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무려 5.8%가 하루 만에 하락을 합니다.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전체 지수가 5.8% 떨어진 거는요. 역사를 보면 하락폭이 사상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가장 컸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하루 기준으로 낙폭이 컸을 때가 무려 거의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87년 이래 두 번째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다. 그리고 이게 저번 금요일 8월 2일자 이제 지수였는데 그 전날도 2점 몇 프로 떨어졌었거든요. 이거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코스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지만 역시 4년 만에 최대 낙폭, 20년도 8월 이래로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2,700포인트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금요일이었습니다. 8월 2일 밤 9시 반 기준으로 미국의 또 다른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예상치 고용자가 17만 명은 나와야 됐는데 11만 명밖에 안 나왔고, 반대로 실업률은 4.1 정도를 예상했지만 4.3으로 크게 높게 나오면서 구직자든 채용하는 기업이든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주 드렸던 말이지만 투자가 정말 엄청나게 어렵다.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 절반은 성공을 한다. 우리 흔히 남는 돈으로, 남는 시간으로 한다는 얘기 하는데요. 남는 돈으로,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로 10억을 벌었다고 하면요. 이 10억은 손흥민이 그렇게 연습해서 발로 번 10억과 똑같고요. 고시, 많이 있죠.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회계사, 이런 분들이 엉덩이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번 10억과 똑같고요. 자영업이든 사업으로 해서 번 돈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손흥민, 고시, 사업으로 번 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아, 이건 어려운 거지. 근데 투자로 10억 벌었다 하면요, 운이 좋은 거네. 에이, 그거 부모님 잘 만났지.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10억이 다릅니까? 분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힘들다, 집중해야 된다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뉴스에도 코인 투자자들이 저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데이터로 한번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8월 2일자, 낮에 나왔던 기사 같은데요.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 계수가 6월부터 이미 극도로 낮은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반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제 S&P 500은 6월부터인데요. 나스닥은 이미 5월부터
비트코인과 담을 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커플링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비트코인과 S&P 500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비트코인, 청록색이 S&P 500이라고 보시면, 자, 파란색만 보고 가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훅 꺾이는 데 있었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식은 올라가는 이 시기가 바로 독일 정부가 던지고 마운트 곡스가 퍼드로 비트코인만 떨어뜨렸던 시기입니다. 비트코인만의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은 뭐 버블이다, 정점이다 하면서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크게 했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때는 트럼프가 나와서 총알을 피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뭐 연설에 나와서 코인 가즈아를 외치고, 근데 반대로 뭐 빅테크 주식이나 뭐 대만 때리고 또는 뭐 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식은 떨어뜨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코인과 주식이 같이 가는 거 일반적으로는 같이 가는 게 맞지만 이제 정점으로 갈수록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이 종종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역시 8월 2일자 최근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비록 재미가 정말 없지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난이도는 3개월 하락세를 끊고 급반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서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해시레이트로 측정을 하는 건데 채굴 기계가 남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채굴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퍼즐을 풀어야 하는 예상 시도 횟수를 이제 난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려우면요,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하면 보통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늦게라도 올라갑니다. 보통은 데칼코마니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예를 들어 22년도나 18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트코인이 빨리 오르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쫓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아무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게 채굴자들의 수익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채굴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좀 보기가 어렵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난이도는 가격 상승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건 앞서 말씀을 드렸고 8월 1일 기준으로 이 난이도가 10.5% 상승하면서 급반등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라요. 그냥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까만 게 비트코인의 가격, 파란 게 난이도라고 보면요. 이거 거의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올라가고 계단식처럼 올라가고 같이 계속 가죠. 이렇게 같이 가다가 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디커플링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4월, 5월쯤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겪으면서 반감기 겪으면 채굴기 꺼버리잖아요.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훅 떨어지고 이제 뒤늦게 난이도도 같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난이도도 버티다가 떨어지고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 재미없지만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 난이도가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거를 보면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은 따라올 것이다. 뭐 이 차트가 데칼코마니니까 여기에서 이번엔 다를 것이다 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또 다른 지표 역시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려선 안 되는 이유 4년 사이클이 있고 그 4년 사이클을 RSI 상대 강도 지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플랜비가 이렇게 고맙게도 가져왔는데요. 요게 이제 24년 8월 초쯤에 있던 RSI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요것과 비슷한 곳을 언제 있었는고 찾아보니까요. 이 13년도 불장 전에 요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뭐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17년 말 요때 불장 전에는 이 정도쯤에 이제 비슷한 RSI를 기록을 했었고요. 역시 21년도 불장 전에 이 정도쯤에서 비슷한 RSI를 기록했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다른 때보다 약간 높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블랙락의 ETF 출시라든지 뭐 트럼프 가즈아를 외쳤다든지 여러 가지 올해가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게 아니었는데 좀 과도하게 치고 올라간 면이 있잖아요. 3월 달에. 그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제는 불장 없다 하면서 밑으로 훅 꺼질지 아니면 다른 사이클 때 가던 수준 정도까지 올라갈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얘기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유동성을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동성만 갖고 일단 차트를 보실 텐데 기억나시겠지만 21년도에 우리 금리가요. 얼마나 낮았냐면요. 무려 0.25%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낮췄거든요. 그래서 0.25%일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때 당시 6.9만 불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기준으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 어마어마한 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니까 이게 현재를 나타내거든요. 현재 뭐 유동성 많이 풀리지 않았고 고금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지만 다음 유동성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엔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제가 표에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져왔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이 짙은 파란색만 이렇게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색은 그냥 뭐 포스톨라니의 그 계란처럼 그냥 이분이 임의로 이렇게 뭐 경기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정점 때마다 제가 빨간색 선을 딱딱딱 그어봤습니다. 이때 당시 글로벌 유동성 파란색을 주목을 해보시면 자, 13년도 말, 14년에 거의 가까운 이 비트코인 피크를 찍었을 때 역시나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피크를 찍었었죠. 그리고 17년도 말 그 정말 김치 프리미엄 50% 붙었던 그 광기 때도 역시나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피크를 찍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년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뭐 열광했었던 21년도 이제 즈음에도 역시나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피크를 찍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은 뭐 거의 역대 최대였죠. 너무나도 많은 돈을 풀었다가 이제 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풀어도 약간은 뭐 예전에 많이 못 미치는 회복하는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25년 불장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었어요. 그러면 이때 어디선가 이제 유동성이 뭐 대선에 힘에 입어서 뭐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 언제쯤 비트코인도 정점을 찍지 않을까? 당연히 뭐 4년마다 반복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언젠가는 유동성이 꺼지겠죠. 또 너무 심했어요 하면서 이제 걷어 드릴 텐데 요게 26년도 한 말 어디가 아닐까. 우리 26년도 뭐 하반기나 말쯤에 이제 뭐 겨울이 끝나갈 거야. 우리 그때 사야 된다. 다시 뭐 공부해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야, 참 사토시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이런 대선이 있는 유동성이 풀리는 때에 반감기를 던지면서 반감기와 유동성이 정말 4년마다 뭐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사토시의 걸작품이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좀 힘들 때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본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누군가가 와가지고 1년 만에 내가 그 돈 2배로 불려줄게. 아니면 여기에 투자해봐 하면요. 코인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거, 뭐 사업이라든지 다른 거를 들고 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치지 마. 하시겠죠. 왜냐하면 1년에 은행에 넣어도 막 4%, 5% 받기도 어려운데 1년에 100%를 불려주는 게 있어 하면 당연히 사기라고 할 텐데요. 이걸 코인으로 슬쩍 바꿔보면요.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아세요? 에이, 코인 가지고 2배 먹으려고 했어? 뭐 이러시잖아요. 분명히 알트코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트이드 안 사고 알트코인으로 하면서 5배, 10배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코인으로 2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1년 안에 2배 불려주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참고로요, 저는 올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사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23년도에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알트코인 위주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이제 뭐 5배에서 10배 이렇게 본다 하는데 알트코인 믿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메이저 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차치하고 이런 건 좋다. 알트코인 뺐습니다. 보수적으로 이더리움을 1년 안에 2배 정도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의심하시면 이제 좀 곤란하고요.
자, 이걸 전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액이고 시드가 없고 뭐 이러니까 알투로 몰리고 막 선물을 한다고 하고 단타를 치고 하는데요. 우리가요, 여기에 1년 안에 5억을 넣으면 10억이 되고요. 10억을 넣으면 200억이 되고 뭐 50억을 넣으면 100억이 됩니다. 이게 작은 건가요? 뭐든지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작은 게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1년 안에 2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면서, 4개 질문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하고 개선점을 얻어 가야겠죠. 게다가 이게 4년마다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고 해요. 이런 뭐 신기한 초기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행동이 바뀌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소액으로 알트 몰빵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계속 막 던져보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갖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1년 안에 2배가 된다면 최대로 시드를 늘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겠죠. 뭐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시드를 불리면서 또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번다. 공부할 게 없다. 다 틀린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면 뭐 하버드 있고 예일 대학 나온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어야죠. 그 공부가 아니라요. 그 공부도 중요한데 변동성에 내가 얼마나 내성을 갖고 견딜 수 있느냐, 시행착오를 겪느냐, 이게 공부라고 했었죠. 그런 뭐 똑똑하게 경기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게 시드를 늘리지? 어떻게 변동성을 견디지? 근데 나는 돈이 없네. 맨날 떨어질 때마다 돈이 없죠. 그리고 왜 나는 비트 이더가 또 왜 없지? 왜 알트만 사서 다 시퍼렇게 뭐 손해를 보고 있지? 나한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 뭐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잘못됐으면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비트 이더가 많은 분들 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분들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많다고 하면 어떻게 알트코인을 어떤 걸로 바꿔야 되지? 언제 바꿔야 되지? 이런 얘기들도 제가 숱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앤서니 폼폴리아노 23년도 말에서 24년도 초쯤에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죄다 바꿔서 죄다 팔고 솔라나 샀었다. 뭐 이걸 빨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미카엘 반데포프란 친구는 역시 뭐 두세 달 전에 비트코인 싹 다 바꿔서 뭐 그분은 정말 10개, 20개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베테랑들의 이런 뭐 의견이라든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이 어떤 걸 언제 바꿔야 될지 이제 판단을 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왜 나는 오를 때 이렇게 사고 떨어질 때 팔지? 특히 올해 예를 들면 3월 달 같은 경우 갑자기 없던 돈이 나와서 죄다 이제 막 사기 시작합니다. 올해 산 거 중에 24년도 3월 달에 산 금액, 매수 금액이 가장 크다면 한번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해 보셔야겠죠. 왜 나는 오를 때마다 확신을 갖고 있는지. 되도록 4848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여기에 이제 재주가 없다 싶으면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테이킹해서 맡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한다든지 또는 안 쓰는 거래소에 넣어서 뭐 앱을 지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 나가야겠죠. 4년 사이클을 믿는다면요. 또 다르면 뭐 시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투잡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내가 아끼는 자산을 팔아야 되나?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되니까 뭐 남들과 똑같이 뇌동매매하고 이 감정적으로 호가창 보며 하면 뭐 볼 수가 없겠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잔소리가 길긴 했는데요. 결론은 시행착오 내가 겪어야 돼요.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1년 내에 최소 2배를 꼭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정말 이제 길어야 1년 내로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 자산인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놈이니까 남들과 정말 조금만 다르게 행동을 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